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 외의자가 주택거래계약을 했을 때 신고사항 공부해봤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그 DP에 넘어서 법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 큰 제목만 몇 줄 보세요.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 뭐다? 현황. 그리고 주택취득 목적 취급, 주택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 이게 큰 제목만 일단 몇 줄 보세요. 이제 법인은 서서히 할 거예요. 복잡하니까. 이해됐어요? 이것도 이제 신고사항에 들어갑니다. 이제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을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알아두세요. 네, 일단은 공통신고사항하고 법인 외의자가 주택거래 계약했을 때 신고사항을 먼저 공부하세요. 자, 그 정도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69페이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내가 뼈대를 적어놨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내가 저기 밖에서 보니까 어이구 저걸 내가 말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괜찮아요. 또 적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또 적어볼게요. 자, 부동산 뭐가 이루어질 때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자 어디에다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하라? 30일. 자,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준다? 신고 필증을 주게 되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납니까? 예, 검인 의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직거래했을 때는 아까 누가 하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국가나 자치단체 하면 이분이 하라 그랬죠? 그러면 개공 소결하면 누가 하라 그랬어요? 개공.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69법이 신고 기한 첫째 줄. 계약일로부터 며칠? 자, 거기 계약일 밑에다가 잔금 지급일 X라고 적어놓으세요. 계약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잔금 지급일 X. 먼스 X.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신고 내용 조사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칠판 봐보세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로 갔어요? 신고관청에 갔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는데 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니까 신고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신고사항을 보완해 오세요. 보완하게 하거나, 자, 그렇죠? 자,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신고했나 안 했나 조사시킬 수 있어 없어? 이걸 신고 내용 조사라 그래요. 이걸 신고 뭐라고 그래요? 내용 조사. 자,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구를 시켜서? 공무원을 시킵니다. 자, 직거래했을 때는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를 하면 누구에게? 개공에게. 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죠. 뭘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뭐예요? 매매 대금. 자,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뭐다?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하라 했는데 안 했어.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로 뭐야? 뭐 통장 사본, 입금표 이런 거 있겠죠. 매매대금 주고받은 서면 안 하면 어떤 제재? 여기서는 제재를 아예 안 했어요. 자, 이거 제출하라는데 이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 제출 요구했는데 안 하면 3천만 원이라고 과태료. 얼마? 3천만 원. 이건 과태료가 3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 했는데 안 했어.
5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그럼 제재 벌써 몇 개 한 거예요? 4개나 한 거죠. 아까 이거 했잖아 두 가지. 신고하지 말아달라 거짓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얼마? 500만 원이요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개공이나 거래 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잖아요. 그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그럼 벌써 제재 몇 개 했어? 4개. 자 여기 부동산 거래 제재에 반은 한 거예요. 지금 반. 한 8개 정도 될 거예요. 8개 넘나? 하여튼 반은 한 겁니다. 벌써 반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이제. 2번 했으니까. 지금은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어도. 지금 당장은 들어왔어요. 이게 신고 내용 조사예요. 그럼 잘 봐봐. 지금부터 같이 협력해서 좀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뭐 너무 뚫어지게 본 것 같아갖고 너무 뚫어지게 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 내용은 누가 조사시켰어요? 신고관청이 조사한 거죠.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한 심부름꾼이고 조사관청은 신고관청이잖아요. 그럼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했어 안 했어? 이걸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 그러면 신고관청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의정부시장, 하남시장, 광명시장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취합을 해. 취합. 그래 국장이 편하지. 취합을 해서 매월 매대 1회 매월 1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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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그렇죠. 자 신고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취합해서 매월 매대 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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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신고 내용 조사.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근데 이 신고 이 내용 조사 관청이 누구예요? 신고 관청이잖아요. 근데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장이 직접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원래는 신고관청이 하는데 국장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이게 신고 내용 조사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하러 가야 돼? 밑줄 그어 가야 돼. 자, 거기에 2번에 신고 내용 조사 있어요? 양가 1번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 동그라미.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개공에게 거래계약서 4번 밑줄 그으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거래계약서 4번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500만 원이요 과태료 적어 놓으세요. 거래계약서 4번 500만 원이요 과태료. 적었어요? 이거 적으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했어 안 했어? 그럼 뭐라고 적어? 3천만 원. 거기다 적어. 뒤에 벌칙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적어 놓은 게 좋아요. 3천만 원이요 과태료 부과 사유. 됐죠? 적었어요? 자, 2번 국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쳤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적으세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장이 직접 한다. 또는 신고관청 공동 실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국장이 직접 신고 내용 조사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4번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3번하고 4번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단히 중요하죠. 자, 조사 결과 보고 나와 있는데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관청은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단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보고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매대 누구에게 보고? 국장에게 보고하라. 취합해서 매월 매대? 1회. 취합해서 매월 매대? 1회. 국장에게 보고하라. 보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신고 내용 조사한 걸 보고하라. 신고 내용 조사한 걸 보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신고 필증 발급. 자,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은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발급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후단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언제까지 발급?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그다음에 거민 의제. 자, 매수인은 신고인의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때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거민 의제잖아요.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끝났고, 그다음에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고 필증 무슨 사유? 재발급 사유가 들어있어요. 이제 복잡한 건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신고 필증을 방금 받았잖아요. 이건 이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재발급 신청은 누구에게 하겠어요? 신고관청에 할 거 아니에요. 신고관청에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거래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재발급 신청하고 개공 소결하면 누가? 개공이 이제 재발급 신청 들어가요.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언제까지 발급해 줄까 확인해서 지체 없이 신고 필증 재발급 해 줍니다. 재발급 해 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이 재발급 사유들이 있잖아요. 재발급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정정 신청에 의한 신고 필증 재발급이고 또 변경 신고에 의한 신고 필증 재발급. 근데 이제 사유들을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죠? 자, 정정 신청 언제요? 내용을 뭐 했을 때? 잘못 기재했을 때. 이건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왜? 계약일로부터 신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할까? 자, 공부 좀 하신 분들.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기억 없고. 누가 무슨 말 나온 것 같은데? 등기 신청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 책에는 없어. 그렇죠? 책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그 오른쪽 그 왼쪽 도표 있죠? 정정은 가로 안에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있습니까? 밑줄 그으시고 오른쪽 변경 밑줄 그으시고 변경 밑에다가 등기 신청 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등기 신청 전. 기본서 보면 들어 있어요. 등기 신청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유들이 문제잖아요. 그럼 사유들을 외워야 되는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정정하고 변경 신고 사항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공통된 거 세 가지부터 먼저 공부하라 그랬죠. 거래 지분은 아까 지분 거래도 신고하라고 했죠. 이건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자, 다수가 거래했을 때 비율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정도 되고 변경. 그다음에 면적 있습니까? 면적도 정정도 되고 뭣도 된다? 변경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정정, 변경 다 돼. 일단 세 가지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그러면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정정이고
거래 지분이 변경됐단 말이 들어가면 변경이요.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정정. 면적이 변경됐더라면 변경. 됐습니까? 예. 자, 일단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이 이제 정정 신청 사유. 자, 책을 한번 봐줄게요. 70페이지 그 도표 보세요. 그 기억 정정 신청 나와 있죠. 거래 당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건 정정이에요. 주소, 전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뭐? 기억 옆에다가 화살표 긋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X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 안 들어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만 간다고 인적사항 중에서. 그러면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신청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주의해 줘야 돼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만 정정. 자, 거래 지분 비율은 동그라미. 왜? 공통이니까. 공통한 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건축물의 종류. 이 종류는 토지냐? 아니, 건축물의 종류죠. 아파트냐 단독이냐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정정에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거 정정이죠. 근데 여기서 뭐 동그라미? 면적하고 거래 지분 이 두 가지 동그라미. 그러면 공통 사항이 그 세 가지 나와 있죠. 거래 지분 비율 니은에 나와 있고 니은에 면적하고 거래 지분 이건 공통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개공이 있을 때는 개공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도 정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변경은 기억 니은 디귿 묶으세요. 왜 묶어야 돼요? 공통. 공통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니을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들어있죠. 그럼 아까 네 군데 나온다 그랬죠.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변경신고. 이거 변경신고. 변경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비음 묶으세요. 거래 가격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일 있잖아요. 이 거래 가격적은 주로 변경 쪽이에요. 그죠? 중도금 잔금 지급일. 이 가격 관련해서는 변경 쪽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편하고. 그 다음에 시옷 이응 묶으세요. 시옷 이응 묶었어요.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공동 매수한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근데 매수인 중 일부가 뭐가 된 거? 제외 동그라미. 이게 이제 중요하고. 자,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일부 부동산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 등 일부가 제외 동그라미.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자, 이 부동산을 다수가 매수했다 이 뜻이 뭐예요? 토지 한 필지를 을하고 병이 공동으로 매수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공동 매수하기로 했다가 일부가 뭐가 됐을 때? 제외됐을 때. 일부가 뭐가 됐을 때? 제외됐을 빠졌을 때 변경신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으로 추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을, 병, 정 이렇게 추가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정으로 교체돼 볼 수도 있어 없어요? 병 대신 정으로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경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적어. 추가 교체는 X입니다.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추가되거나 교체된 경우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매수인 일부가 제외됐을 때, 부동산 등 일부가 제외됐을 때만 변경 신고한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봐보세요. 이 면적이 바뀌면 이 면적도 면적 공통이고 거래 가격 변경이잖아요. 그럼 면적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변경 신고에도 관계가 없는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고 변경 신고 들어와. 그러면 관청에서 신고 관청에서 보니까 좀 수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변경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이 그 참고 표시에 나와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등은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라.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참고 표시 한번 보세요. 부동산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이 뭐예요? 최초 분양계약.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해당 계약인 경우는 미의무 거래계약,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있거든요.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가 있다. 이때도 거래계약서 4번 이런 건 서류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자,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자, 이렇게 정정이든 변경 신고 들어가면 신고 관청에서 정정 변경 사항 확인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재발급 해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언제까지 재발급? 지체 없이가 자주 나오고 있죠. 왜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왜 자주 나와? 네, 그게 아니고 지체 없이 중개사법 공부하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체 없이 하래. 지체 없이. 이제 중개사법 공부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체 없이. 자, 그럼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자, 세부 절차 들어갑니다. 세부 절차 들어갔는데 그 6번 신고 방법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크게 방문 신고 있어요. 직접 가서 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죠? 그거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관련 계약과 관련 내용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우리가 방문 신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방문 신고. 왜냐하면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원리는. 다만 인터넷으로 한다 뿐이니까 방문 신고 위주로 공부하는데 세부 절차가 뭐냐? 거기 양갈 1번 방문 신고, 71페이지 양갈 2번 전자 신고. 이건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고. 양갈 3번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 계약. 이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방문 신고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만 보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 뚜렷이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직거래 했을 때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방문 신고입니다. 직거래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해라? 30일.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 이루어지느냐 이걸 공부한 거예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란 서식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공동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돼요. 밑이 아니라 뭐요? 또는. 그럼 우리 과목에서 밑은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 거래약서. 나머지는 전부 또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 또는 정정 신청서 다 또는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서 다 또는입니다. 해제 신고서 또는. 됐어요? 나머지 다 또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는요. 그럼 아까 공동 신고하라 그랬어요. 공동 신고라는 뜻은 서명 날인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제출은 일방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께 어떻게 손잡고 가겠냐고. 일방이 제출해. 그렇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합니다. 이게 공동 신고라는 뜻은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뭘 제출하라 그랬어요? 단독 신고 사유서 이것하고 또 뭘 제출해야 돼요?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또 뭘 제출해야 돼? 거래계약서 4번. 거래계약서 4번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제출해서 일방이 할 수도 있다. 정의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신고하러 가서 신고관청에다가 신고인은 뭘 내보여야 돼? 신분증, 신분증명서. 그럼 신분증명서가 뭐예요?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이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돼. 내보여야, 보여줘야 된다고. 보여줘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바쁘면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누가 대행을 할까? 그렇죠. 아무 때나 서공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개공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 하는 거예요? 직거래 했을 때 하고 지금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우리 여기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원래 이 자리인데 한동안 저쪽에 갔었는데 오늘 다시 왔어. 자, 우리. 그렇죠.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는 사람. 아주 좋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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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당사자 뭘 받은 자? 위임을 받은 자. 누구나 다 되겠죠. 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법무사도 될 수 있고. 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 보여줘야 되겠죠. 이분들이 신고인이니까 대행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위임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뭐 위임장을 제출을 해야 돼. 이건 제출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안 왔잖아요. 지금 신고하러. 바쁘니까 대행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임장 필요하고 또 거래 당사자 신분증 4번. 됐죠? 이걸 제출해야 돼요. 이건 뭐 한다? 제출. 정의되고 있죠?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누가 했을 때? 직거래 했을 때죠. 그러면 개공 소개로 하면 개공이 아까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개공이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개공이 이걸 작성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누가 제출? 개공이 제출. 근데 개공이 공동을 하면 아까 개공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개공 일방이 거부였다. 개공 일방이 거부를 하면 개공 다른 일방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거 똑같아요. 단독 신고 사유서 이거 첨부해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누구 신분증명서 내보여야 돼요? 개공. 개공 신고하러 갔으니까. 그러면 개공도 바쁘면 대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 대행권자는 누구냐고? 소공이잖아요. 여기는 오로지 소공이에요. 그럼 보조원은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개공 대행권자는 오로지 소공. 그러면 소공이 대행할 때는 이거 제출하냐 이 말이에요. 위임을 준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4번 제출하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신분증명서만 내 보여주면 돼요. 소공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이거 제출하지 않아요. 누가 대행했을 때? 소공이 대행했을 때. 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신고 절차들이에요. 그 절차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밑줄 그어보러 가볼게요. 아, 이거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법인 신고서라래. 무슨 신고서? 법인 주택. 이것도 주택거래 했을 때. 법인 주택거래 했을 때. 그리고 아까 자, 개인들이 실거래가격 얼마 이상 6억 이상 주택 매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주택 매수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신고하라 그랬죠. 여기서 나타난 서식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건 주택에서만 필요하죠. 그리고 법인은 법인 신고서가 있잖아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줄여서 법인 신고서. 이걸
이것하고 같이 제출을 해야 돼요. 주택을 매수했을 때, 이건 매수할 때만. 이해됐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나 법인들이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분리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법인이나 매수인 외의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법인이나 이 매수인들은 이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 며칠 이내 제공을 할까? 25일 이내. 왜? 그래야 30일 이내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뭔 소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공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자기들이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 관련 내용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일단은 거기에 70페이지부터 밑줄 걸어 가볼게요. 자, 거래 당사자 신고인데 신고서 작성 제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 동그라미 서명 또는 동그라미 일방 동그라미. 자, 공동 신고란 말은 서명 또는 나를 같이 한다 이 뜻이고 제출은 누가 한다? 일방이 제출한다. 제출은 누가 한다? 일방이 제출한다. 자, 니은 법인 동그라미.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 있잖아요. 법인이 주택거래 했을 때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을 했을 때는 자, 직거래, 개공중개로 법인, 두 번째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주택거래입니다. 주택도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세요? 법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함께 제출한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A 두 번째 줄 후단부터. 자, 이것을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하는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라. 함께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라. 나와 있어요? 자, 그럼 B 보세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은 법인 신고서,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어요?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한 경우는 법인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거래 계약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별도로 제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30일이야. 그런 소리 알겠어요? 근데 C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중 법인 매수인 외의자 동그라미. 자, 신고하려는 자중 법인 매수인 외의자가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렇게 나와 있죠. 법인 매수인은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25일 몇 줄 오세요.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제공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 같이 신고할 거 아니에요. 며칠 이내? 25일. 그러면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을 하라. 나와 있죠? 25일에 제출해줘야 돼. 그 다음에 D. 투기 과열지구 주택 가로로 묶으세요. 지금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 소지하는 주택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습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 주택은 별도로 뭐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에 정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서 서류까지 첨부해서 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주택 거래했을 때. 이해됐어요? 이건 투기 과열지구만 그래요. 자, 그러면 신고인은 뭘 제시하라 그랬어요? 신분증. 그 신분증 제시 옆에다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대행. 누가 대행을 한다 그랬어요? 위임을 받은 자. 즉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합니다. 이때 신고인의 신분증 내 보이고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뭐다? 위임장하고 거래 당사자 신분증 4번 제출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이건 제출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직거래 했을 때 그러면 개공 소교를 하면은 누가 신고를 했어요? 개공. 그 기업 개공 동그라미.
서명 또는 신고의 제출. 그리고 개공 신분증 제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디귿 개공도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 있어 없어요? 누가 대행한다? 서공이 대행한대. 서공 신분증 내 보여라 그랬죠. 그럼 서공 밑에다가 중개보조원 X. 서공 밑에다가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 X 쳤어요? 그리고 그 여백에다가 이거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4번 제출 X. 자,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4번 제출 X라고 줬어요. 자, 서공이 대행할 때는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이임장하고 개공 신분증 4번 제출하지 않는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자 3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통한 거래 이게 뭐요? 전자계약.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이트 가입해서 전자적으로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 이때는 자동 신고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하기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밑줄 보세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이제 거기 3절 제목이 뭐요? 해제 신고가 나와서 해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일로부터 넘어간 거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며칠? 근데 잔금 넘어가기 전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까 실거래가격 다 신고 들어갔잖아요. 이걸 다 과세 자료로 활용할 건데 해제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해제 신고를 해야 돼. 해제 신고. 그렇죠? 그러면 해제 신고 절차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줄 그어주면 돼요. 자, 책을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쳤어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면, 자, 두 번째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그으세요. 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해제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그러면 기간 같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신고관청 공동으로 신고 밑줄 그으세요.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 그러면 여기도 해제 신고도 일방이 거부해 볼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예, 있고.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단서가 일방이 신고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서류도 거의 비슷해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단독 신고 사유 여부는 신고한지 확인하는 거고, 뭘 제출해야 되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그랬죠?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밑줄, 그리고 단독 신고서에서 거의 똑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단독 신고 사유서에다가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한다 그랬죠? 거기는 단독 신고서에다가 해제 등이 확정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결문 같은 거, 이걸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는 똑같잖아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리번 개공 동그라미.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아까 거래 당사자는 해야 한다. 개공은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 안에 개공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는 해당 개공이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공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 개공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 개공 소개는 개공, 위임받는 사람은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을 대행시킬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자, 해제 신고도 대행 가능해요. 대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4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동그라미. 자, 해제 등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해 준다? 지체 없이. 해제 등 확인서는 언제까지 발급한다? 지체 없이. 해제 들어가면 해제 등 확인서를 줘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뭐예요? 전자계약. 전자계약. 아까 그러면 이걸로 해제한 경우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밑줄 보세요.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등이 뭐한 때? 이루어진 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신고 가격 검증 제도. 자, 1번 부동산 거래가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이 있어요? 자, 주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그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단.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밑줄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관청은 누구다? 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로 공부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됐죠? 자, 2번 신고가격의 적정성 검증. 신고관청 동그라미. 신고관청 동그라미 쓰세요.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을 때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서 그 적정성 검증 몇 줄?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바뀌면 안 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 자는 누구요? 국장.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관청은 신고관청이다. 이거 이제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통보 과세자료 활용 나와 있죠. 자, 신고관청 동그라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 관할 세무관서장에 통보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며칠이나 통보를 했어요? 기간 없다고 적어놓으세요. 기간 규정이 없어. 통보하란 말만 있어요. 통보하란 말만 있지 며칠 내에 통보 규정이 없다고. 그럼 이제 출제자가 15일 내에 통보를 하면 좋다고 찍어놓고 지체 없이 통보를 해도 좋다고 찍어놓고 다 틀려. 통보하란 말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보받은 세무관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4번 검증 절차, 검증지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흔들면 안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금지 행위는 벌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고 벌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6절이 또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 아까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고 토지 거래 허가제도 있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했어. 토지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허가 구역 허가는 사전에 받는 거고 신고는 30일 내에 하잖아요. 관청도 똑같아요. 허가 관청, 토지 소재지, 시장무소 구청장.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장무소 구청장 똑같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할까? 허가를 받아도 네,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자, 양가로 2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군문식량, 군사시설, 문화재 여기 허가 받으라 그랬죠. 그럼 이걸 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허가 받았을 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라. 자,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해서 2번은 계약은 나놓고 복잡하니까 일단은 1번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다 뭘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군문생략 지역, 군사시설 지역 이런 데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지금 하지 말라는 거 2번인데 2번은 나눠서요. 일단 허가 받는 경우는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3번.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먼저 발급받았죠.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될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들이 허가구에서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농지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됐어요? 왜?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조 주택임대차 신고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벌칙 좀 봐드릴게요. 거기 76페이지를 먼저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제재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만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과태료 종류가 3천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취득가액 100분의 5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아까 했던 거 네 가지 했잖아요. 그걸 먼저 밑줄 볼게요. 그 3천만 원짜리 중에서 디귿 밑줄 보세요. 아까 했던 거 네 가지 먼저 밑줄 볼게요. 아까 디귿 신고 내용 조사에 위반해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요?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않을 때 아까 3천만 원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겁니다. 디귿 3천만 원짜리. 자, 500만 원짜리 하나 했어요. 아까 그 미음 체크하세요. 이것도 무슨 내용에 위반해서? 신고 내용에 위반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 밑줄 보세요. 외의자료가 뭐예요? 거래계약서 사본 적으세요. 아까 신고 내용 조사할 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했죠? 그거 안 했어. 이거 진짜 거래계약서 사본을 말하거든요.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가 거래계약서를 말한 거예요. 500만 원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아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겁니다. 자, 봐보세요.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했다. 거짓 신고. 밑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이 거짓 신고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을 때. 취득가액 얼마? 취득가액 얼마? 취득가액 얼마?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거 네 가지 체크했어, 안 했어?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안 한 거. 자, 아까 안 한 거 다시 3천만 원짜리 올라갑니다. 다시 3천만 원으로 가봐. 3천만 원짜리가 뭐가 있느냐? 그 기억하고 니은 묶어보세요. 이제 이걸 외워야지 다음 주에 포상금을 하거든요. 이걸 외워와야지 다음 주에 포상금을 이해가 돼. 포상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재 공부해보세요. 기억.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참 특이하죠? 계약이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대단하지 않아요? 계약이 안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대단하죠? 3천만 원짜리. 아니 어떻게 계약도 안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냐고. 계약이 체결됐어, 안 됐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요. 이거 3천만 원. 됐어요? 자, 2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또 해제 신고했어. 이야, 이것도 3천만 원. 자, 계약 해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해제 신고했다니까? 이것도 3천만 원. 외우기 쉽죠? 3천만 원짜리 외우기 쉽잖아요. 아까 거래대금만 다 외웠으니까. 자, 봐세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했다. 이거 다 얼마짜리? 공부하기 편하죠? 다 머릿속에 들어왔죠? 아주 좋았어요. 너무 심각해 지금.
아주 좋았어요. 이거 3천만 원이요. 과태료 사요. 자,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는 좀 많죠? 500만 원짜리 좀 많아요. 그럼 하나씩 짚어 볼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언급을 해놔야 되니까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거부한 자도 안 한 거잖아요. 다 얼마? 50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뭐요? 500만 원. 아까 거래 당사자는 해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그 거래 당사자가 안 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그죠? 이거 디귿 아까 했네. 디귿 아까 했죠?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다 요구한 거래 당사자를 말이죠. 이거 얼마? 500만 원. 아까 디귿 아까 했는데 체크 안 했네.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행위를 조장 방조. 조장 방조 한번 적으세요. 이 조장 방조란 말이 나오면 얼마? 500만 원입니다. 조장 방조란 말이 나오면 500만 원.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음은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 이거 뭐요? 거래계약서 3번. 이거 약간 했고 이것도 500만 원.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무조건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자,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한번 봐드릴게요. 이 100만 원짜리는 아까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했죠? 그거 관련돼.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 다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러면 이건 100만 원짜리는 임대차 관련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하면 무조건 100만 원이야. 주택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하면 무조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한번 봐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신고관청. 왜? 다 어디다 신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관청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아까 부과 징수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니, 등록관청도 있지만 국장도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누구? 국장. 자격증 미입 안 났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자의 과태는 시도 있어. 개공에 대한 과태는 등록관청. 그럼 나눠지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신고관청만이 부과 징수권자예요. 그 이유는 신고는 누구에게만 들어가? 그렇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신고관청이야. 자, 2번 별표 쳐서 이게 자주 틀려서 그래요. 이게 자주 틀려서 그러는데 자,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랬어요? 개공 밑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거래 당사자 X라고 적으세요.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 부과한 경우도 있잖아요. 개공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는 부과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서를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구수 구청장이 누구요? 등록관청이라고 적어. 등록관청에 통보해. 아까 개공킬러는 등록관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 안 했어? 그러면 10일 이내 등록관청에다가 부과했다고 통보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등록관청에 통보할까 안 할까?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게 돼요. 왜? 개공 킬러가 등록관청이니까. 좀 킬러 그러면 좀 그러나? 하여튼 그래. 자, 그 다음에 3번은 놔놓고 4번 밑줄 보세요. 신고관청은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 몇 줄? 과태료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뭐 할 수 있다?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73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벌칙을 먼저 한 이유는 벌칙을 먼저 외워오라고. 벌칙을 먼저 외워와야지 다음 주에 또 포상금도 강의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럼 뭐 미리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많은 내용 공부했습니다. 뭐 생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보고 듣고 연습하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